사일로. 일반 비즈니스에서 사일로는 외부와 단절된 조직 구조를 뜻하지만 토스에서 사일로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집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프로덕트 메이커가 모인 독립적인 조직. 서비스의 목표 설정부터 실험, 실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도하는 작은 스타트업. 그것이 바로 토스의 사일로입니다. 언더커버 사일로의 전체 규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챌린저 여러분은 총 5개의 사일로에 투입되어 과거 토스가 실제로 경험했던 비즈니스 문제를 마주하고 협업을 통해 당시 토스가 찾은 해답이 무엇일지 추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각 사일로는 최대 3라운드의 문제로 구성되며 챌린저들은 한 라운드의 문제 해결에 성공할 때마다 개인 포인트 1점을 획득합니다. 5개 사일로의 도전이 모두 종료되면 개인의 누적된 최종 포인트는 1점당 30만 원의 상금으로 전환됩니다. 열심히 해야겠는데? 같이 부자 됩시다. 각 사일로에는 제한 시간이 있으며 제한 시간이 다 되면 라운드가 남아있더라도 즉시 해당 사일로의 도전이 종료됩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사일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형빈이고 2022년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토스팀에 합류를 해서 신즈팀이라고 불리는 토스에서 10대 사업을 전담하는 팀에서 넥스트 PO 그리고 POS라는 직무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취미로 계속 혼자서 모바일 제품 만들고 실험하고 브로스시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앉으면 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신주혜라고 하고요. 닉네임으로 보통 많이 써서 젬마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실만한 회사는 뭐 굿닥, 액세서리 커머스, 윙블링, 클래스오너, 패션 플랫폼, 브랜디에 거치기까지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제 매출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쯤 챗GPT 나오고 회사 밖에서 팀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팀이 셀피쉬 클럽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현재는 AI 마케팅 디렉터로서 비즈니스 디렉팅이나 마케팅에서 AI를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AI 팀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 명씩 오실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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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앉으면 되나요? 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승이라고 합니다. 테크노크라츠라는 제가 창업한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창업을 하기 전에는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었고 운영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곧 하나의 앱이 출시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 통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AI를 통해서 요약해주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아는 사람 한 명 있을까 했는데 진짜 한 명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강남 언니나 디스콰이어, 트레바리 같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뭐 CTO나 테크 리더 같은 주로 매니저의 역할로 일을 해왔었어요. 현재 이제 구독형 제품팀이라는 컨셉의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희님은 사실 비즈니스 캔버스 당시에 저희 제품팀과 저희 개발자분들을 코칭을 해주셨었어요. 사실 그래서 PM으로서, PO로서 원희님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우려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계속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왼손잡이라서 옆에 우리 팀. 저는 UX 리서처 김은희라고 합니다. 팔도감과 퀴닛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라포랩스에 재직 중이고요. 11년간 크고 작은 스타트업에서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고 리서치 조직을 빌드업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자기소개, 이름만 자기소개하고 있었어요. 다 오시면 할까요? 한 5번 반복하셨나요? 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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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안녕하세요. 앉으면 될까요? 어디서 많이 네? 왜 나 찍지? 안녕하세요. 저는 조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조코딩이자 본명은 조동근입니다. 저는 이제 LG CNS에서 개발자를 하다가 코딩 교육 스타트업 멋쟁이 사자처럼에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전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AI 네 맞아 유튜브 보셨구나. 제가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조코딩 채널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조코딩입니다. 조코딩님이 오늘 혹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기 전에 친구한테 인플루언서가 한 분이 오신대. 근데 IT 인플루언서면 조코딩님 말고 또 없지 않나? 이랬는데 딱 오셔가지고 뭐야 너무 맞췄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 사실 아무도 몰랐고요. 인플루언서 막 알아보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좀 많이 긴장이 됐었고 언더커버 사일로에 오신 챌린저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됐네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2,900만 명이 가입한 종합 금융 플랫폼 토스의 대표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일로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토스의 사일로원이 되어 실제로 토스가 마주했던 비즈니스 문제들을 판단하고 실험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토스의 난제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해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거죠. 저희가 사일로가 돼서 어떤 사실 제가 토스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토스가 어떤 문제들을 직면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추리하는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희 논의하는 거 지금 뭐 나올지 모르긴 하는데 서로가 좀 잘하는 거를 약간 자기 자랑 타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먼저 해보실래요? 자랑을 하고요. 그냥 뭔가 자기가 강점 그래야 이게 협동할 때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 스타트업에서도 운영 총괄을 했었어서 문제 풀이에서 좀 본질적인 해결 방법 이런 걸 고민할 때 조금 답변을 많이 제시해 볼 수 있고 저는 좀 쓸데없는 아이디어라도 일단 뱉어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해도 그냥 좋은 건 들으시고 아닌 건 그냥 버리시고 그런 식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네. 또 먼저 제가 완전 토스 찐 유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페이 서포터즈예요. 그래서 그 얼굴로 결제하는 거 막 테스트해보고 하고 있거든요. 토스는 진짜 정말 많이 쓰고요. 하루에 못해도 5번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앱 서비스에 녹여져 있는 거면은 좀 기억이 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비즈니스 사이드나 어떤 팀 매니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야를 이렇게 넓게 봐서 일을 어떻게든 굴리는 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어떤 실험을 굴리거나 뭔가 가설 검증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다. 젬마? 네 저는 저 스타트업에서 저도 10년 정도 11년 정도 있으면서 저는 마케팅 도메인인데 유저 전환까지 그래서 유저 퍼널 처음에 어떻게 이제 데려와서부터의 전환까지 관심이 많고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들 어떻게 굴릴지 이런 게 좀 유입 비즈니스 단위 있고 그런 아이디어 내는 거 좋아하고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게 좀 여기서 제일 독특한 것 같으니 제일 크리에이터가 많이 하는 게 어떤 제목 썸네일을 할까 어떤 걸 해야 유저들이 좋아할까 이런 게 아마 비슷한 결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그로를 어떤 게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유저들이 어떤 거 좋아할까요? 네, 약간 그런 결로 한번 최고다. 기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하이퍼 커넥트, 원티드, 요기요, 스타트업의 규모 상관없이 빌드업도 많이 하고 고객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다양한 층으로.
UX 리서치하면 검증, 뒷단 검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라포랩스인데 여기서 전략 리서치를 팔도감부터 비즈니스단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전략이나 어떤 맥락에서 고려해서 접근하는지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트레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 관점에 내 생각 빼고 중립적으로 뭔가 봐야 된다. 그럴 때는 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은희님이 가장 관심이 갔는데 그 이유가 사실 PMPO랑 환상의 짝꿍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아니면 UX 리서처와 같은 직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숫자나 아니면 전략단에서 제품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정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은희님이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유저들이랑 소통을 하신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다 여기 되게 대단하신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토스의 최연소 넥스트 PO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힌트 인간. 토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토스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과는 뭔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형빈님께서 직접 토스에도 근무를 하셨고 토스의 문화나 아니면은 진짜 토스의 프로덕트들을 되게 잘 알고 계셔서 가장 잘 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뭔가 토스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해결한 방법을 찾는 거라고 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굴렀던 게 나오지 않을까요? 좀 이리저리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결과가 됐네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결국은 해결을 한 거잖아. 그쵸. 해결을 한 거니까. 어떤 게 나올까요? 이런 건 쓰라고 주시는 건가? 되게 다 수상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 그러게요. 이런데 막 단서 같은 게 막 숨어 있고. 네. 됐다. 첫 번째 사일로는 인플로우 사일로입니다. 플로우? 인플로우 사일로는 총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한 시간 60분이 주어집니다. 챌린저들에게는 사일로 운용을 위한 공동의 자본금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자본금은 해당 사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 0원이 되면 해당 사일로의 도전이 종료됩니다. 한 사일로의 모든 문제 해결에 성공했을 때 남은 자본금이 기존 자본금의 50%인 1,500만 원 이상이면 챌린저들은 추가 포인트 1점을 획득합니다. 보상으로 이제 1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1,500만 원 이상으로는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본금을 사용할 때도 그 이하로 안 내려가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금을 잘 써야죠. 잘 써야 되고 뭐 우리 챌린저한테는 자본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토스한테는 실제 그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데이터룸을 오픈합니다. 데이터룸은 메인 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룸에선 자본금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열람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도전부터는 매회 자본금 3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우리의 시도 비용이었어. 데이터룸은 누구나 언제든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한 번에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협의해서 써야겠네요. 이거는 무조건 단서 쓰고 가야겠다. 안 틀리고 단서를 써서 거기서 돈을 쓰고 안 틀리고 거기서 돈을 세이프하고 무조건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기는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일로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챌린저스 여러분. 인플로우 사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플로우 사일로의 비즈니스 여정을 알려드릴 피고 조성은입니다. 사실 토스 앱이 국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거나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저는 사실 잠재 고객이고 그 모든 유저를 토스 앱의 유저로 데려오고 싶다라는 비전은 항상 있었어요. 최근에 가입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엄청 많은 포션의 유저들이 친구들 아니면 주변 지인, 동료, 가족들의 추천을 받아서 앱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인 유저 성장을 위해서 바이럴이라는 그 레퍼럴 제품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냈던 제품이 동그라미 그리기라고 해서 앱 안에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얼마나 완벽한 원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요. 나의 최고점을 찍을 때마다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그리고 싶으면 친구에게 공유해야만 하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바이럴 제품이라는 게 결국 친구한테 공유를 해서 새로운 유저를 불러오는 건데, 공유력이라는 이 바이럴 제품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걸 바이럴 K라고 하고, 그 뜻은 이제 한 명의 유저가 몇 명의 유저를 데리고 왔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이럴 K가 높으면 계속 사용하는 유저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이럴 K라는 거를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니까 얘를 주요 레버들로 저희가 쪼개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쪼갰을 때 공유 시도율이라는 거, 그리고 공유 성공률, 그리고 인당 초대자 수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레버로 바이럴 K라는 지표를 쪼개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바이럴 K가 얼마나 좋았냐, 공유력이 얼마나 좋았느냐에 대한 그 기준점이 좀 있는데, 한 0.2면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정도고, 0.4면 오, 나쁘지 않다, 뭐 한 0.78 정도 되면 완전 좋은데, 뭐 1을 찍으면 계속 무한히 유저가 성장하는 진짜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보는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제품을 했을 때 이 바이럴 K 숫자가 한 0.4 정도가 됐어요. 저희가 아까 쪼개어 봤던 그 세부 지표별로 이 동그라미가 어떤 부분이 좀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것들을 분석하기를 시작했고, 공유 성공률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같이 하자라는 메시지를 읽어본 유저가 잘 반응하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잘 들어오지 않는다 였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들을 받아본 유저가 더 잘 들어오게, 내가 토스에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가설들을 가지고 새로운 챌린지 아이템을 만들었고,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토스의 역대 최고 DAU라고 데일리 하루에 쓰는 사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럴 K가 전체적으로 0.4였던 게 0.7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일로원이 되어 직접 토스가 찾은 해답을 추리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 맞추는 건가? 작년이네? 아, 동그라미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무엇이냐? 이제 끝이고 지금 시간이 내려가고 있는 건가? 근데 그걸 구분해 봐야 되는 게 토스가 한 게 있고 그쵸? 토스뱅크가 한 게 있고 토스증권이 한 게 있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다 토스를 너무 잘 아시고 오랫동안 유저이신 분들 혹은 굉장히 딥하게 유저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완전 그렇지 않거든요. 토스를 잘 써보지도 못했고 조금 눈치 보이긴 하는데 뭐 저는 좋습니다. 인플로우 사일로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잘해봅시다. 와, 파이팅. 제가 일단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플로우 사일로에서 가장 집중하는 거는 어떻게든 신규 유저, 토스 안에선 NAU라고 부르는 이제 뉴 액티브 유저를 데려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정말 제품은 좋은데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결국 이 제품에 누군가를 초대를 했을 때 그 초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토스가 뭘 했는가에 대한 얘기고 재밌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럼 일단 데이트룸 가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아무것도 저희 없죠. 문제 정확히 다들 똑같이 이해하신 거 맞죠? 네. 네. 24년 8월에 어떤 바이럴 제품을 했을 때 역대 최대. 근데 데이터룸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일단 가시죠. 네. 네. 근데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냥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제일 빨리 일어나 눈치 게임 아, 상이야. 그러면 제가 빠르게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희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데이터룸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요건가? 이곳은 데이터룸입니다. 단서 열람과 문제 해결 중 어떤 것에 접근하시겠습니까? 단서 구매에 접근하겠습니다. 3가지 기본 단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각 단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개당 300만 원의 추가 단서를 구매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단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구매하겠습니다. 추가로 구매할 단서를 선택해 주세요. 1, 2, 3 중에 추가 구매를 선택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친구가 보낸 3번이 뭔가 좀 더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단서를 구매하셨습니다. 자본금 3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쪽 그 트래픽이 늘어난다든지. 자본금 300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쓸 때 300이 맞는 거. 추가 단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더 살 수도 있나요? 자본금 300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조코딩님이 지금 가가지고 이거 나 맞췄을 것 같은데. 조코딩 씨가 지금 답을 얘기한 건가? 이 정도면 뭔가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돌아오셨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와. 두 번 트라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일단 1, 2, 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제별로 열람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1번은 동그라미 공유 성공률이 30%다라고 나와 있어서 공유 성공률? 네. 그러면 뭔가 뻔하게 그걸 선택해봤자 아마 새로 바뀐 게 몇 프로다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안 했고 그 2번이 피초대자의 혹시라는 그런 그 감정을 건드렸다 약간 이런 피초대자. 네. 그래서 요건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뭐 믿져야 본전, 손해 볼 건 없는데 어차피 안 되면 말고 되면 대박. 누군가는 되는 거잖아. 네. 그게 나일지도 뭐 이런 그 문장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심리를 이용한 어떤 이벤트였고요. 뭔가 벌써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나요? 이제 뭐 로또가 될 수 약간 그런 결인 것 같아요. 일단 3번도 열어봤는데 3번은 메시지가 나와 있었고 친구가 보낸 괄호 이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뭐가 도착.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연말을 맞아 친구가 뭐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N명이 뭐 됐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의 주인공은 누구?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를 확인해야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가게 됐고요. 첫 번째 조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느낌은 오긴 했지만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정답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하나 더 보고 싶은데 그때 1번이 아마 약간 대답이 좀 예상이 가는 거여서 이거는 열어봤자 그냥 자금 낭비겠고 세 번째 게 그래도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보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산타 양말이 3개가 걸려 있었고 친구에게 괄호 선물하기. 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연말에 보낸 1, 2, 3이었고요. 근데 연말이라는 게 사실 연말이 아니잖아요. 8월이면. 이게 저는 다 예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결의 네, 어떤 그렇죠. 8월 이벤트가 있었다. 뭔가 리워드가 있었을 것 같고 친구가 보낸 네, 뭔가 리워드가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확실하게 보려면 사실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유 성공률을 더 쪼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토스가 바이럴 K라는 걸 3가지로 곱으로 쪼갰잖아요. 공유 시도율, 공유 성공률, 인당 초대자 수. 근데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게 근데 공유 성공률이 아까 문제였다. 30%밖에 안 맞아요. 됐다. 그럼 공유 성공률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레버들은 뭐가 있는가? 제가 먼저 조금만 그럼 가설을 조금 좀 유사한 경험들 했던 것 같아서 경과였습니다. 네. 인플로우 사일로는 제한 시간 60분 내에 총 3라운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분 안에 해야 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분 만에 3명? 이거 60분에 3개니까. 빨리 가야겠네요. 빨리 가설을 네. 일단 그냥 봤을 때 보통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문자를 받든 카톡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들어가야 되는 요 동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먼저 그 밸류가 전해지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뭔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그 밸류를 트레이드오프해서 내가 들어갈 만한 요인이 돼야 되니까 뭔가 일단 하면 무조건 뭘 준다.
그리고 나서 일단 들어가서 그걸 참여하면 더 받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리텐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뭐 리워드를 줄 때도 너 들어와서 참여하면 얼마 줄 거요가 아니라 먼저 주고 나서 너 이거 들어와서 뭘 하면은 더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때 value first가 있대 나는 트레이드오프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라포랩스에서도 그렇게 해서 조금 성과가 났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밸류를 먼저 줘야지만 움직였던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문제를 맞추는 거에 집중하면 바이럴 제품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봐야 되고 그 제품이 먼저 뭘 제공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막 나열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한 것들 뭐 있는지 혹시 친구들이 공유해서 맞아요. 하라고 했던 생각나는 것들 것들 막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 하면서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 가위바위보 있었고 가위바위보. 네, 그리고 송편 막 이런 거 그런 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송편이요? 송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또 있었고 근데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맥락이 있으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데이라는 게 있고 송편은 추석이라는 게 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8월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약간 휴가, 여름 뭐 이런 느낌이 뭔가 나는.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휴가도 있고 네. 그렇죠. 아 8월일 것 같아요. 8월에 나온 제품이 0.7이 됐고 동그라미 이벤트가 한 7월? 그 6, 7월? 앞에겠구나 그러면은 7월 정도. 그러면 사실 텀이 되게 짧은 사이에서 만들어졌네요. 동그라미가 일단 동그라미 제품을 조금 더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저의 도파민에 그쵸. 기여되고 잘 또 그려야 내가, 되니까. 내가 한 거에 메모리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되게 복합적인 레퍼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중에 여기에 핏하는 걸 찾아가지고 딱 전 요새 소비 복권 진짜 많이 하는데 소비 복권은 그 아닌 카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쓸 때마다 그쵸. 날라오는 건데. 네, 그건 아니죠. 저는 사실 복권이라 봤어요. 복권이요? 그냥 복권 1,000만 원 줄게. 이게 전 엄청 큰 가치로 다가올 거라 생각이거든. 내가 이걸 눌렀을 때 내가 될지 말지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혹시나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되면 그게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용자들의 그런 마음을 자극시키고 포모를 시켜서 지금 링크를 눌러야 되겠다. 그리고 몇 명이 당첨됐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것도 포모를 가져오는 장치가 아닐까. 근데 복권이라는 건 당첨자는 고정돼 있고 그쵸. 계속 리밋이 있고. 복권을 뭔가 공유해서 준다던가 받을 수 있다던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대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으셔가지고 네, 제품부터 토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멋있게 봤습니다. 복권 일단 저는 킵, 복권 킵. 복권 하나 복권 킵? 써놨고 그 하나는 또 아까 보내주신 게 뭔가 친구가 보낸 뭐 이런 거가 있었던 거 보니까 꼭 그런 보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도전을 했다 이런 거면 저는 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그런 게 뭐가 있었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어요. 저는 성공률이 저 정도로 올리려면 진짜 당첨 수준의 일확천금이어야 되는 것 같아. 8월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 복권이라는 제품이 있긴 있어요. 1,000만 원 복권?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걸 정확히 이렇게 네. 맞춰야 되나 아니면 복권으로 근데 복권이라는 걸 이제 CAC 그러니까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복에서도 복권을 쓰고 소비 복권에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1,000만 원 복권이라는 그건 것 같아요. 제품으로 한번 이거는 가보시죠. 하고 다음 라운드 네, 가보시죠. 예, 이게 그걸 시간도 결정해도 중요하니까요. 좋겠다. 예. 복권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맞춰주는 건지 1,000만 원 복권 딱 붙여서 일단 시간상 일단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거 맞추면 대박이긴 한데. 이곳은 데이터룸입니다. 단서 열람과 문제 해결 중 어떤 것에 접근하시겠습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에 도전합니다. 구두로 제출해 주세요. 1,000만 원 행운 복권? 1,000만 원 복권? 1,000만 원 복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챌린저 여러분의 선택은 토스의 선택과 일치했습니다. 오, 맞았다. 감사합니다. 진짜 도파민이 쩔어요. 귀여워.
사실 이건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저 이제 토스 있을 때 크로스 도메인에서 있었고 인플로 사일로가 담당하는 전연령 크로스를 빼빼로데이라는 제품으로 해본 적도 있고 사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게 있고 뭔가 맞추지 못했다면 제 스스로에게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 토스의 선택은 1,000만 원 당첨 복권입니다. 인플로우 사일로는 큰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바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을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활용해 동그라미 챌린지 대비 공유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 성민이 없어서 어쩔 뻔했어. 어렵네요. 이건 일주일 합숙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사실 1,000만 원 10명 줘도 1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CAC로 생각하면은 획득 CAC가 금융앱은 뭐 평균 10,000원 이런데 문제 이러고 해결에 있습니다. 성공한 챌린저들은 포인트를 1점씩 획득합니다. 와우. 같이 부자 됩시다. 좋습니다. 30만 원 아, 벌었다. 30만 원. 20분 만에 30만 원. 음, 저희 2점 벌었어요. 왜냐면은 아닌가? 그 마지막에 라운드 끝나고 라운드 주는 끝날 때. 건가? 아. 1,500만 원 하면 그럼 제가 아껴야 되네? 이제 2,400. 2,400만 원. 아, 2,400. 그럼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이거 왔다 갔다 빨리 해가지고 한 문제씩 한 그 힌트씩 아, 봐야겠네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너무 두 개를 한 번에 막아요. 아, 나중에 1점씩 나와주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3번 쓰면 되잖아요. 이제 남은 거에서. 그쵸? 세 그래요? 번. 아, 남은 두 맞네. 문제에서 그쵸. 3번. 아, 그러네요. 챌린저 여러분은 이어질 다음 라운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무조건 한번 해야 공유하고 다시 재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뭐 도전을 할 때마다 돈 차감되는 건 아니죠. 차감돼요. 아, 잠깐. 여러분들의 확신이 서 있다면 일단 해보고 챌린저 여러분의 선택은 챌린저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사일로는 사일로입니다. 큰일 났다.